이게 정말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밥그릇 싸움이라는 용어는 적나라하게 사용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 시장 딱딱하면 진짜 판도가 바로 바뀔 수도 있고 그 법을 읽고 나서 해석하는 능력도 일반 소비자한테 훨씬 더 뛰어나요. 에이, 이게 진짜 변호사인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상 마지막에는 중개업 성공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남녀칠세 부동산 중개업이 망하는 이유 1번 중개업이 포함입니다. 사실 진입 장벽이 너무 낮습니다. 자격증 취득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다른 전문 자격사들에 비해서 너무 쉬운 자격이고요. 보유하고 있는 숫자도 너무 많습니다. 개업을 하기 위한 조건도 정말 낮은 편이고요. 개업을 하기 위한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격증만 따면 됩니다. 통계청 자료 보시면 우리나라 1년에 거래되는 부동산 거래 건수가 있고요. 그 거래 액수까지 통계에 나올 겁니다. 그거를 전국에 있는 중개업소 방문해보면 아 중개업소 한 군데가 평균 이만큼이구나. 용인시 수지구에 690개의 중개업소가 있고 물론 이 중에 뭐 상업용지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주거 밀집 지역이니까 아파트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간다고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6,000건이 거래가 되고 한 건 거래했을 때 평균 수수료 200만원으로 가정을 할까요? 아, 네. 매도 매수가 다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240억 정도의 돈이 등기 보수로만 네. 지불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690억소가 나눠서 먹으니까 3,478만원이에요. 사실 200만원이 넘은 경우도 있겠지만 200만원 안 된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가게 월세 빼야 되죠. 그 다음에 인건비 빼야 되죠. 기타 등등 뭐 렌탈비 빼야 되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매출이 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중개업소들 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져가지고 잘하는 업소들은 광고의 힘이 더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곳은 그만큼 광고비 지출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쉽게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100점 필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네. 플랫폼 업체의 등장이에요. 가까운 미래에는 판결조차도 인공지능이 가능하고 하물며 부동산 중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전화로 발로 하는 것보다 데이터로서 빠르게 제안을 해주고 빠르게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업체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광고할 때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 카카오 부동산, 직방, 다방 이런 업체들도 현재는 중개업소에서 광고비를 받아서 플랫폼을 유지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분들도 언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장악하러 들어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심지어 지금 네이버에서 사진을 찍으러 현장 확인을 보내요. 건당 뭐 3만원, 5만원 이렇게 줘가지고 네. 네이버와 계약된 외주회사 직원이 사진을 찍어서 네이버로 제출을 하는 그런 건데요. 등록된 매물을 쫙 정렬을 해놓고 그 집을 동행할 때 그때 검증된 본인 직원들을 동행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계약 시스템은 네이버를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거쳐야 되는.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빼들어 가느냐 그것만 남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도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정말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밥그릇 싸움이라는 용어는 적나라하게 사용합시다. 여기서 휴대폰 인증 통해서 전자계약이 체결이 가능해요. 이걸 못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공인중개사 협회. 네, 표면적인 이유는 보안이라든가 거래의 자유, 시장의 자율의 원칙에 맡겨야 된다라는 이유지만 결국엔 본인들의 영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심지어 계약서가 플랫폼성으로 다 써주니까 플랫폼 업체는 지금 당장은 이미 기술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 시장 까딱하면 진짜 판도가 바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바뀌죠. 대기업 플랫폼 업체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어야지 유지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정보 제공의 질이에요. 개인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 1명인 경우가 가장 많고 또는 2명, 3명인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개인 중개사 1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여러 가지 법률에 있는 계약과 관련된 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충분히 숙지가 돼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공인중개사들도 실수, 업무착오 이런 걸 통해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적극적으로 교육도 받으시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업무를 체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 지역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질이 소비자가 느끼는 것만큼의 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 정말 마음 아픈 댓글들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한 장 딸랑 써주고 100만원, 200만원 수수료 받는다 라고 하잖아요. 물론 계약 전 과정도 있고요. 그 전에 광고도 있고요. 그 업소를 유지하는 전반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수를 받는 건 맞는데 소비자가 만족할 만큼 서비스를 제공 못하고 있다라는 현실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요즘은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있어요. 특히 법과 관련된 정보는 다 있고요. 그 법을 읽고 나서 해석하는 능력도 일반 소비자들이 훨씬 더 뛰어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 참 중개사님들께 어떻게 보면 질타를 받을 내용인데 중개사무소에 민법, 임대차보법 뭐 관련된 법령을 출력을 해가지고 쓰시는 분들 몇 분 안 되신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런 계약을 평생에 한 번에 있는 계약이고 정말 자신한테 중요한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법들을 출력을 해가지고 다 읽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중개 수수료 주기 아깝죠. 네 번째, 개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매출이 한계예요. 개인 단위의 중개업을 운영을 하는 게 향후 다가오는
보는 미래에 있어서 중개업의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정말 냉정하게 봐야 돼요. 법은 세상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들도 굉장히 많아요. 공인중개사 법에도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대표가 계약을 해야 돼요. 이 뜻은 뭐냐면 이 업이 대형화가 안 돼요. 개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무리 회사를 크게 꾸려도 그 회사의 대표가 계약을 해야 돼요. 내 직원들 100명이서 정말 성실히 일해가지고 좋은 계약도 만들어오고 직원들 성실히 잘 교육시켜주고 동반성장하고 고객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싶어도 그 100명의 계약을 내가 다 체결해야 돼. 모순이지. 회사를 차리는 이유 자체가 나를 대신할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더 큰 수익을 창출하자라는 개념인데 그 중개사 법령 한 줄 때문에 나 자체를 복제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 이 법이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 한 명 한 명 점으로밖에 남겨놓을 수 없는 현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 업체나 시스템에 대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는 비법을 설명해 드릴 차례인데 첫 번째는 데이터 정리가 좀 잘 돼야 돼요. 내가 가진 물건의 특성에 대해서 손님이 원하면 바로바로 쭉쭉쭉 나와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현장 안내를 도와드리고 관련된 법령들이 어떻게 돼 있고 중개사 사무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화기만 들고 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몇 번지? 알았어 가볼게. 손님이 이 땅에 무슨 허가 됩니까? 어떻게 건축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건축사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손님들 한 번 한 번 올 때마다 관련된 법령을 다 검토를 해서 출력을 해놓고 필요하면 관공서에 미리 질의를 다 해놓고 그런 식으로 일을 했어요. 그게 저한테 전문성 향상을 시켜주는데 더 많은 도움이 또 됐고요. 디테일한 서비스에도 점점 집중을 해라. 그렇지. 그게 내가 존경하는 회장님이 계시지. 누구신가요? 이건희 회장님?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마누라 자식 빼고 싹 다 바꿔라. 사무소에 가보면 세절기 하나 없는 데가 너무 많아. 인터넷으로 사면 20만원 30만원 정도에 살 수 있거든. 그거를 하나 안 사가지고 손님들 앞에서 파기하겠습니다 찍찍찍 찍거나 그런 업소들이 많아. 손님이 이 사람한테 주는 중개 보수가 뭐 적게는 50만원 30만원 많게는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작성하다가 오타가 나서 수정하는 계약서를 세 단계를 안 하고 손으로 찢는 모습을 상상해봐.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사무실에 쿰쿰한 냄새가 나. 그러면 바로 환기를 시키고 방향제를 뿌리고 모든 걸 해야지. 그리고 냄새가 어디 나는 찾아야지. 나도 이제 중개업을 하니까 인근 중개업소를 몇 군데 가본단 말이야. 그러면 냄새나는 업소는 이번 주에 가도 냄새나고 다음 주에 가도 냄새나. 물론 그게 우리 업소 될 수가 있어. 내 냄새를 모르니까. 근데 손님의 표정에서 캐치를 해야지. 그리고 복사기 출력을 하는데 계약서가 나와야 되는데 인쇄 품질이 형편없는 무한잉크 렌탈을 해서 쓰시는 업소들 굉장히 많아. 이 부동산 계약서가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어낸 최고의 요리. 그러면 이 계약서를 최고의 접시에 담아내고 최고의 테이블 위에 올려야 돼.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개인 업소다 보니까 이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곳이 없어요. 혼자 고민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시도도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광고하러 영업사원들이 전화 오거나 찾아올 거예요. 직방에 한번 내달라, 다방에 한번 내달라. 네. 그러면 그 영업사원들한테 최대한 받아내세요. 제일 위에 노출시켜줄 수 있느냐. 뭐 한 달, 두 달, 세 달 해보셔야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요. 어느 회장님이셨죠? 정주영 회장님. 네. 이봐 해봤어. 이봐 해봤어? 인간이 자기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할 때는 그건 영원히 난 승리하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이봐 해봤어의 의미는 거기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야가 아니야. 끝까지 해봐야 되는 거야. 내 이제 진짜 더러워서 안 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개업을 하실 때도 내가 직접 해봐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개업이 망하는 이유 4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제가 보는 관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우리 중개사님들 그리고 중개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성공 비법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공 비법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실제로 자신의 사업소를 돌아보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작은 것부터 고쳐나가시면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시고요. 그리고 무조건 트라이 이봐 해봤어.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